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악의 뿌리일까? 아니면 돈을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악의 뿌리일까? 이유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어른이건 아이건, 직장이 있건 없건, 우리는 모두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1971년 미국은 순식간에 돈의 규칙이 바뀌면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돈을 찍어냈고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했으며 상품과 자산의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돈을 갚기 위해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집은 현금 자동 지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테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하지만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신호가 깜빡이는데도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신용카드의 편리함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 집을 갖고 싶은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엄청난 돈을 빌린 경제관념이 없는 한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대박을 노리고 날뛰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맥케인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라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직장과 집을 잃고 저축한 돈, 보험, 퇴직연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아직까지 무사하다 하더라도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였던 캘리포니아는 파산에 직면하여 의회 의원들의 급료를 차용증으로 지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기도 음모가 작동한 결과라는 말일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어쨌다고? 입니다. 음모가 작동하든 말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음모의 결과이건 아니건 몇몇 상황과 사건은 우리 삶에 심오하고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들은 돈 버는 법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융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야말로 닭장 안에 여우를 집어넣어주는 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미래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즉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비즈니스를 할 뿐입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금융조언과 좋은 금융조언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실한 금융조언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또 나쁜 투자와 좋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번 돈을 아끼고 저축하며 여의치 않으면 그제야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재정 설계사와 상담하거나 최악의 경우 버나드 매도프 같은 전문가의 탈을 쓴 악덕 사기꾼을 찾아갑니다.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갚아야 하는 부채일 뿐인 집을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금융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배웁니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저축합니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버는 법이나 저축하는 법보다 돈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여기서 쓴다는 투자한다 또는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구석에 돈을 묻어두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묻어놓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은행에 묻어놓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부자들만이 아는 부의 열쇠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자산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산 투자는 아무리 잘해봤자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자산 부문의 가치가 오르면 다른 자산은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돈을 벌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잃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군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합니다. 자신이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을 줄 압니다. 예컨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임야에 특화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특화합니다. 같은 부동산이지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분야인 겁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경제의 흐름을 타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시장의 혼란에 빠지는 순간 함께 망합니다. 부자들의 강교한 방해 전략을 극복하는 8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돈은 지식이다.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네 번째, 힘든 시기를 대비하라. 그러면 좋은 시절만 누릴 것이다. 다섯 번째,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여섯 번째, 돈의 언어를 배워라. 일곱 번째, 삶은 팀 경기다. 자신이 팀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여덟 번째,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은 부자들의 음모의 책을 삼키면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마법의 알약이 있지 않나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보답이나 열쇠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마법의 알약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돈의 새로운 규칙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